안녕하세요.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개편 내용입니다. 약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21년에는 약 426만 가구가 4조 5천억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훨씬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이번 개편 내용에 따라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구의 유형을 자녀 직계존속과 같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요. 가구 구분별로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가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50만원, 호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입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총 426만 가구가 4조 5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는데요.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근로장려금이 더욱 확대 적용되고 지급액도 인상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월세보증금, 예금 적금 등이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은행 대출과 같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가구별 재산 요건이 토지, 건물,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 요건이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해왔으나 이제는 그 기준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정부에서는 개정 이유를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온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재산 요건을 현행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20% 수준 인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인상됩니다. 현재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데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50만원, 호벌이 가구 25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물가변동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약 10% 정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약 60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약 1조 원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외에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도 같이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호벌이 가구의 경우 현재는 연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대 지급액 인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확대 적용으로 인해 약 6만 4천 가구가 추가로 수령 대상이 되어 약 1,3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하고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늦게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당초 받을 금액보다 10%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적용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개정되는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신청하셔서 인상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였습니다.